러시아에서 올해 대중교통 전략가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 크세니아의 사연인데요. 한국이 이번 폭설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단결력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크세니아요. 올해 32살이고 러시아에서 대중교통 전략가로 일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전 세계 도시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연구해왔어요. 어떤 시스템은 혼란스럽고 또 어떤 시스템은 예측 가능했지만 어느 것도 한국만큼의 명성을 가진 곳은 없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기능적인 수준을 넘어서 효율성과 혁신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공기는 혼란이 아닌 정교함에서 나오는 고유한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주변의 건축물은 매끈한 유리 표면으로 빛나고 있었고요. 여러 언어로 표기된 큰 안내판이 승객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볼 필요조차 없었어요. 방향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여행객들의 줄조차도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터미널 밖으로 나오니 정류장에 줄지어 선 버스들이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고 있었어요. 시간표 전광판은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며 깜빡였어요. 이런 시간을 지키는 모습을 책에서 읽은 적은 있었지만 직접 보니 정말 현실 같지 않았어요. 제 고향에서는 버스가 아예 오기만 해도 운이 좋은 편인데 여기서는 모든 게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그곳은 깨끗하고 조용하며 은은한 톤의 안내 방송이 들리는 공간이었어요. 기계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했는데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저도 사용법이 쉬웠어요. 화면 몇 번 터치하고 신용카드를 긁자 준비가 끝났어요. 열차가 역에 들어올 때는 마치 미래 도시 광고를 보는 것 같았어요. 반짝이는 은빛 열차가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고요. 내부는 아주 깔끔하고 짐을 위한 공간도 충분했어요. 모든 디테일이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았어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흔들림 없는 부드러운 승차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익숙했던 덜컹거림과는 전혀 달랐어요. 창밖으로는 들판, 고속도로,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열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모두 조용했어요. 승객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평온함은 제게 낯선 느낌이었어요. 천장 근처에 설치된 화면에는 열차의 현재 위치와 각 정차역의 예상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초 단위로 줄어드는 시간이 마치 시스템이 스스로를 관찰하며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이 모든 걸 눈에 담으려 노력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미래로 여행 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서울역은 작은 도시처럼 거대했고 가게, 식당,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흐름은 질서정연했어요. 안내판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했고요. 보행자들을 위한 동선, 부드럽게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곳곳에 있는 지도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도시 위로 올라가니 높은 현대적인 빌딩들이 가득한 스카이라인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 아래 거리는 차, 버스, 자전거, 보행자로 분주했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신호등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고 가장 바쁜 교차로조차도 잘 짜인 공연처럼 운영되고 있었어요. 어디를 봐도 새로운 것이 보였어요. 디지털 화면에는 버스 도착 시간이 표시됐고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정확했어요. 버스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하며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혔어요. 사람들이 교통카드로 한 번에 결제하며 승차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어요. 심지어 지하철 입구조차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기능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처럼 느껴졌어요. 각 역은 고유한 디자인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거대한 연결 시스템의 일부처럼 잘 맞물려 있었어요. 교통카드를 손에 들고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테스트해보기로 했어요.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대자 부드러운 소리가 났고 문이 열리며 저는 자연스럽게 통과했어요. 너무 간단했어요. 러시아에서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거나 카드가 인식되지 않아 승객들이 줄지어 짜증을 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었거든요. 열차는 거의 즉시 도착했어요. 밝고 깨끗했어요. 문 옆에 자리를 잡았는데 좌석 배치조차 논리적이었어요.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배려 좌석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닫힐 때는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렀어요. 열차가 움직이는 동안 승객들을 관찰했어요. 대부분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스크롤을 하고 있었고 몇몇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었고 다툼도 없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다른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어요. 각 정거장의 안내방송은 한국어와 영어로 뚜렷하고 예의 바르게 들려왔어요. 길을 잃어도 곧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문 위에 설치된 노선도는 열차의 진행 상황을 보여줬고 각 정거장에서 갈아탈 수 있는 노선까지 알려줬어요. 작은 디테일 같지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줬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을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갔어요. 지하철에서 거리로 나가는 과정은 아주 매끄러웠어요. 낯선 시스템을 헤매는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잘 작동했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로 나섰을 때 이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이 왜 특별한지 배우러 왔지만 벌써 이 경험은 단순히 물류나 전략 이상의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거리에서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풍겨왔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부터 노릇노릇 구워지는 고기 꼬치까지 팔고 있는 노점상이 보였어요. 저는 잠시 걸으며 도시의 리듬에 몸을 맡기기로 했어요. 서울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저는 이곳이 보여줄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두 번째 밤은 정말 극적이었어요. 첫날, 이 도시는 그 정교함과 질서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자연이 서울의 명성을 시험해 보기로 했나 봐요. 거대한 눈보라가 도시를 덮쳐 모든 것을 두꺼운 흰눈으로 뒤덮었어요. 낮 동안 생동감 넘치던 거리는 눈에 무게에 눌린 듯 고요해졌죠. 처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엔 혼란에 빠진 도시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미끄러운 도로 위에 갇힌 차들, 멈춰선 버스, 그리고 역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 러시아에서는 이런 눈보라가 모든 걸 멈추게 하는 경우가 흔했어요. 그런데 서울처럼 이런 눈에 익숙하지 않은 도시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폭풍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을 밀어붙이는 것 같았어요. 자정쯤 거리 아래는 두꺼운 눈으로 덮여서 매끈한 하얀 이불처럼 보였어요. 고요한 풍경이었지만 뭔가 도시가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밤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서 잠을 자지 않기로 했어요. 새벽 3시쯤 창밖을 다시 내다보았을 때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눈에 덮인 텅 빈 거리 대신 도시는 생동감으로 가득했어요. 제설차들이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어둠을 가르는 불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눈을 무작정 치우는 게 아니라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된 동선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이 교통통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조정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설차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인도에는 삽과 빗자루를 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가게 주인들은 가게 입구를 치우고 아파트 주민들은 함께 길을 만들었어요. 소리치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 조용하고도 단호한 에너지가 느껴졌죠. 참지 못하고 저도 밖으로 나가 보기로 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몸을 때렸지만 거리의 활기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걷다 보니 한 무리의 가게 주인들이 가게 앞에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나이 든 한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여분의 삽을 건네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미소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저를 초대하는 것 같았죠. 그 후 1시간 동안 저는 함께 눈을 치우며 한국인의 열정에 감탄했어요.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도시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폭설 속에서도 서울 사람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 도심의 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더 알고 싶었어요. 휴대폰을 살펴보니 서울시는 이미 눈보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비상조치를 시행했더라고요. 제설팀은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에 일찌감치 배치되었고 대중교통은 더욱 강화되었어요. 이미 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지하철 시스템은 추가 열차 운행으로 더 강화되었어요. 수인분당선과 경의중앙선 같은 노선에는 추가 열차가 배치되어 예상 승객 증가에 대응했어요. 버스도 더 자주 운행되어 사람들이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죠. 코레일의 한 노선에서는 쓰러진 나무가 선로를 가로막아 작은 위기가 발생했어요. 잠시나마 이 눈보라가 도시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해결되었어요. 작업팀은 밤새 전기톱을 들고 나무를 자르고 제거하며 작업했어요. 오전 6시 39분, 해당 노선은 완전히 복구되었어요. 이런 신속한 대응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다른 곳에서는 며칠이 걸릴 문제를 몇 시간 만에 해결한 거예요. 코레일 관계자의 성명을 읽었어요. 정확한 지연 시간 측정은 어렵지만
저희 팀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인해 발생한 일정 혼란을 관리하기 위해 추가 열차를 배치했습니다. 이런 차분하고도 단호한 접근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눈보라는 잦아들었어요. 다시 밖으로 나가보니 도시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인도는 통행이 가능했어요. 마치 눈보라가 없었던 것처럼요. 버스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지하철도 여느 때처럼 부드럽게 운행되고 있었어요. 도시의 리듬은 전날 밤에 도전에 굴하지 않고 되돌아왔어요. 이번 눈보라는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단지 기술이나 시스템에만 감동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더 놀랐어요. 집단적인 노력, 조용한 결단력, 그리고 정부 직원에서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폭설을 이겨내는 모습. 서울은 단지 효율적인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일하며 삶을 이어가는 도시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 아침 북적이는 거리 사이를 걸으며 저는 이 도시와 그 회복력에 깊은 감탄을 느꼈어요. 이곳은 단순히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었어요. 대중교통 전략가로서 이번 경험은 제게 오래도록 남을 교훈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마치 오래전 일이었던 듯 도시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저는 서울시청 교통통제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서울의 전설적인 효율성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드문 기회였죠. 복도를 걸으며 저는 호기심과 기대감에 가득 찼어요. 지난밤처럼 예측하기 힘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도시가 이렇게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통제센터에 들어서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넓은 공간은 도시의 교통 네트워크 모든 측면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가득했어요. 교통 흐름을 색깔로 구분한 지도, CCTV 카메라로 찍은 주요 도로의 실시간 영상, 버스 위치와 지하철 도착 시간, 심지어는 덜 붐비는 도로에서 여전히 작업 중인 제설차의 움직임까지. 마치 도시 전체의 순환체계가 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술보다 더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팀의 직원들이 조용히 집중하며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패턴을 분석하며 필요한 조정을 하고 있었어요. 한쪽 화면에는 일기예보가, 다른 쪽에는 주요 교통 허브의 승객 밀집도가, 또 다른 화면에는 향후 몇 시간 동안의 교통 흐름 예측 모델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기술이 인상적이었지만 데이터를 해석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의 역할이야말로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핵심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자신을 소개했어요. 통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줬어요. 목소리는 전문적이면서도 열정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단순히 상황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했어요. 우리는 상황을 미리 예측합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어요. 예측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이 시스템의 기반이었어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문제를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설명했어요. 눈보라가 예보되면 과거 날씨 데이터와 교통 패턴에 기반해 주요 지역에 몇 시간 전에 제설차를 배치한다고 했어요. 버스 노선에 지연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대체 경로가 계산되어 승객들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준비와 유연성의 균형을 맞춘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어젯밤에 눈보라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떻게 도시가 그렇게 빨리 복구될 수 있었냐고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 중 하나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날씨 같은 자연 현상도 도시 생활의 일부로 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도전 과제죠. 겨울이 시작되면 우리는 구체적인 제설 전략을 세워요. 첫눈이 내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행동합니다. 도시의 주요 버스 노선이 표시된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올 때는 버스가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제설합니다. 단순히 차량의 이동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분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인 게 아니라 공감과 성견지명이 담긴 시스템이었어요. 센터를 돌아다니며 그는 더 많은 것을 공유해줬어요. 기술이 우리를 돕기는 하지만 도시의 맥박을 이해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에요. 이곳은 통근자들, 가게 주인들, 학생들처럼 도시를 살아 숨쉬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존재하죠. 우리의 일은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이었어요.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와 명확한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노인 승객, 유모차를 끄는 부모님,
장애를 가진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심지어 버스도 휠체어를 위한 낮은 바닥과 경사로를 갖추고 있었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얼마나 많은 배려가 담겨 있는지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순히 생각의 나중 순위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핵심 요소였어요.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결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승객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합니다. 단순히 A에서 B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의 모든 단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버스와 지하철의 스케줄을 맞추고 환승역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모든 요소가 하나의 통합된 경험을 만들기 위해 작동했어요. 센터를 떠나기 전에 실시간 운영을 책임지는 팀을 소개받았어요. 한국은 교통 네트워크를 24시간 내내 모니터링하기 위해 교대로 일하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실시간 GPS 데이터를 사용해 버스와 열차를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스케줄을 조정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통제센터를 나서며 저는 깊은 감탄을 느꼈어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의 경이로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도시의 가치,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반영이었어요. 단순히 승객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존엄을 인정하고 그들의 여정을 최대한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도시를 더 탐험하기 위해 지하철에 올랐을 때 저는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련된 열차와 시간에 맞춘 버스 뒤에는 교통을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줄로 여기는 팀이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계를 넘어 공감과 비전으로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문이 부드럽게 닫히며 경쾌한 소리가 들렸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도시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며 서울이 제게 가르쳐준 깊은 깨달음을 떠올렸어요. 교통은 단순히 물류나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 장소, 그리고 기회를 잇는 연결고리였어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야말로 서울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보라는 도시 곳곳에 흔적을 남겼지만 아침이 되자 서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교통은 원활했으며 도시의 리듬은 평소와 같이 되찾았죠. 하지만 그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교감에서 비롯된 이야기였어요. 아침에 저는 지하철 플랫폼에서 잠시 머물며 출근길에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그곳에서 평범한 순간 속 비범한 친절을 목격했죠. 두툼한 코트를 입은 한 청년이 얼어붙은 바닥 위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워하는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그 청년은 망설임 없이 할머니에게 팔을 내밀었고 할머니를 안전하게 길 건너로 안내했어요. 할머니는 청년에게 고맙다는 미소를 보냈어요. 짧았지만 진심이 담긴 감사의 교환이었죠. 가까운 곳에서는 한 카페 주인이 가게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주인은 명랑하게 손을 흔들며 외쳤어요. 주인의 행동은 낯선 이들에게 미소를 자아냈고 작은 몸짓이었지만 서울의 따뜻함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서울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기반 시설이나 효율성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죠. 평범한 시민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나서서 누구도 혼자 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돕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감동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명동의 분주한 거리로 향했어요. 눈은 이미 모두 치워져 마치 눈보라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거리의 노점상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그들의 가판대에는 호떡부터 어묵꼬치까지 다양한 음식이 가득했어요. 달콤하고 짭짤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퍼졌고 밝은 대화 소리가 주변을 가득 메웠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작은 노점 주위에 모여 있는 걸 봤어요. 아이들은 잔돈을 모아 뜨거운 간식을 사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노점 주인은 따뜻한 미소를 띠며 서비스로 음식을 더 얹어줬어요. 아이들의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한 노점 주인의 작은 배려였죠. 이 단순한 교환은 한 공동체 안에서 친절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저녁 무렵, 저는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지하철에 올랐어요. 열차는 아침 러시아워 때보다 한산했고 이제는 하루의 피곤함이 묻어나는 승객들로 채워졌어요. 열차의 부드러운 흔들림과 규칙적인 레일 소리는 제 생각에 잠기게 하는 배경음이 되었죠. 그날 목격한 조화로운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서울은 단순히 기술 덕분에 살아 숨쉬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건 시스템과 사람들 사이의 매끄러운 연결 덕분이었죠. 도시의 교통 네트워크는 문제를 예측하고 적응했지만 사람들은 인내와 회복력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로 그 도전에 맞섰어요. 저는 지하철 안을 둘러봤어요.
한 어머니는 품에 안긴 아기를 조용히 흔들며 길었던 하루에도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은 두꺼운 교재를 펴고 이어폰을 낀 채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죠. 한쪽 구석에서는 중년의 남성이 가방을 무릎 위에 얹고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어요. 각자 다른 세상에 몰두해 있었지만 한국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조화는 도시가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 같았어요. 서울은 단순히 효율적인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생동감 넘치는 곳이었죠. 시스템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에너지와 공감으로 그 시스템을 생명력으로 채워줬죠. 호텔로 돌아와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책상에 펴놓은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러시아로 가져가고 싶은 아이디어와 관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눈관리 전략, 적응형 버스 노선, 접근 가능한 교통 디자인 같은 기술적인 노트들이 많았지만 가장 깊이 배운 교훈은 도표나 기술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서울은 저에게 공동체의 힘을 가르쳐줬어요. 혁신과 공감, 기반 시설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균형이야말로 이 도시의 성공 비결이었어요. 완벽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였죠. 말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깊이 느껴지는 사람들 간의 책임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하며 저는 감사함과 영감을 느꼈어요. 서울은 단순히 작동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과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내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가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도시가 점점 작아지고 반짝이는 거리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기술적 통찰뿐만 아니라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안고 떠났어요. 그것은 단순히 효율성이나 혁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심장이었어요. 시스템을 생명줄로 바꾸고 도전을 기회로 만들며 낯선 이들을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서울의 교훈은 제 일뿐만 아니라 제 삶에도 스며들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법, 그리고 미래를 그리는 방식에 서울의 정신이 깃들게 하기로요. 결국 서울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도시의 진정한 힘은 시스템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인간미에 있다는 것을요. 서울에서 겪은 눈보라는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의 과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도시의 본질을 엿볼 수 있는 창이었죠.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시스템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어떤 교과서나 컨퍼런스에서도 얻을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밤새 일한 코레일의 팀원들, 서로 도우며 마음을 나눈 낯선 이들의 조용한 배려가 모든 것은 단순히 도시의 대응을 넘어선 어떤 중요한 진리를 보여줬어요. 회복력은 완벽하거나 도전을 피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에 함께 맞서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러시아로 돌아왔을 때 익숙한 고향의 풍경이 저를 맞이했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 새로운 감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 일은 항상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서울은 아무리 진보된 시스템이라도 그것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정신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어요. 회의에서 저는 단순히 전략과 기반 시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끌어야 할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눴죠. 실시간 데이터로 움직이는 제설차, 새벽에 투입된 추가 열차, 그리고 함께 길거리를 치우며 협력하는 시민들의 모습. 이것은 단순히 좋은 계획의 사례가 아니라 예경과 단결이 합쳐졌을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그 눈 내리던 서울의 밤을 떠올렸어요.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이고 폭풍은 맹렬했지만 도시는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했어요. 서울의 강점은 어려움이 없다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맞서 함께 헤쳐나가는 방식에 있었죠. 제가 러시아로 가져온 진정한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한 도시의 회복력은 단순히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도시를 이루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요. 한국인의 결단력, 연민, 그리고 개인이 아닌 하나의 집단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 바로 이 연대감, 이 공유된 정신이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힘이에요. 그날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조용한 결심을 했어요. 서울의 이야기는 단지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본받고 싶은 삶의 방식이었어요. 서울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할 필요는 없었어요. 대신 그 본질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서울은 저에게 도시의 힘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며 사람들이 함께할 때 가장 강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이것은 저 같은 도시 설계자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디를 가든 제 여정이 어디로 향하든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교훈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합니다. 오늘도 많은 걸 배워가네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